안녕하세요. 스탁 베이비 사운드 애솔입니다. 네, Y랩의 상장의 체크 포인트 같이 볼 건데요. 내일 상장이고요. 공모가는 9,000원,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9만 주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미달 없이 다 소화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도 미납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사주 조합 1인당 배정 금액이 700만 원 정도였고 요게 다 소화가 됐다는 소린데요. 금액이 아주 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의미를 둘 정도로 볼 수는 없겠고요. 문제없이 다 청약이 됐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 요즘에 조금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 예측 때 14.72%에서 배정 후에는 39.95%까지 올라갑니다. 특히나 6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다는 데 조금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개월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확약의 퀄리티, 질도 조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확약을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507만 7,954주가 되고요. 37.53%에서 32.08%로 감소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57억 원 정도, 535억 원에서 약 78억 원 정도 감소한 수치예요.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좀 소화 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기존 주주가 59.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내 기관,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순서죠. 대부분이 지금 다 이렇기는 한데 그렇다면 Y랩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펄어비스와 4시 33분 같은 1% 이상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벤처금융입니다. 네, Y랩도 현재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모두 공모가인 9,000원보다 아래이기 때문에요. VC들, 벤처금융의 엑시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기존 주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주가를 다시 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올리면 또 기존 주주가 팔고 올리면 기존 주주가 또 매도 물량으로 내놓고 이렇게 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 비율은 39.95%,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2.08%, 기존 주주의 지분율 19.15%가 존재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57억 원, 시가총액은 1,4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그냥저냥 무난한 수준인 거죠. 오늘 보면 센서뷰가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영 막판까지 힘을 못 쓰면서 주르륵 가파르게 흘러내린 상태로 마쳤는데요. 사실 센서뷰는 섹터 매력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이나 되어야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수준의 주가든 사실 고평가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잘 치고 빠지자라는 목표를 세웠었던 건데 전산장애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기는 했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고가 기준 200%도 잘 찍어줬고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은 조금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런 센서뷰의 흐름이 혹시나 Y랩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요. 그래서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Y랩의 적정 주가를 한번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24년 순이익은 4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회사가 선정한 유사기업들의 평균 펄을 적용을 하면 평가시가총액은 1257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이 7,516원 정도로밖에 계산이 안 됐어요. 공모가 9,000원에 못 미치는 거죠. 웹툰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또 IP 보유 기업으로서의 강점이 좀 있다고 해도 우선 예상 실적 기반의 기대 주가가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선에서 잘 털고 좀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상장간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센서뷰, 다들 아시다시피 극초반에 13,000원 고가를 찍고 빠르게 하강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200%를 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가 기준 200% 다 찍어줬었는데 최초로 무너졌어요. 필에너지도 장 초반에 고가 찍고 하락했었고 이노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 후 극초반에 수급이 빵 몰리면서 고점을 찍고 금방 빠져버리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시총과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정말 아주 작은 CQ생 같은 초소형 종목이거나 아니면 확약 비율이 아주 높고 섹터 매력이 큰 종목, 요런 게 아니라면 장 초반 이후에 해당 종목에 다시 뭔가 단타 수급이 막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시초가 또는 장 초반 매도가 가장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시초가가 앞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거나 장 초반 단타 수급이 그렇게 쏠리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패턴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초반에 좀 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Y랩이 어떨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물론 Y랩은 또 센서뷰에 비해서 수요 예측 결과도 또 좋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자체 IP를 보유한 웹툰 회사며 네이버 웹툰과 CJ ENM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는 이런 게 또 매력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추정되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본 기대 주가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상장일에 시초가가 200%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면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200% 부근에서 출발한다면 시초가 또는 장극 초반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초가의 매도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초가가 생각보다 너무 낮은 수준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지켜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상장일의 흐름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매도가 어렵게 만드는 추가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전산 장애. 센서뷰는 청약 건수가 30만 건 정도였고요. Y랩은 더 많았습니다. 36만 건. 그래서 한투도 뭐 전산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종목 판매 청구권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해야 될 일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사 대체 출고를 원하는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MTS에서 유가증권 출고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2,000원 부과되고요. 근데 이게 주당 9,000원이기도 하고 저는 배정을 받은 수량이 4주밖에 안 되거든요. 2,000원을 4주로 나누면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당 500원씩 낮은 가격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출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배정 수량과 비용 이런 거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아무튼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내일은 문제 없이 다들 맘 편히 매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내일도 아침에 상장일의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